한때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에서 손을 놓으면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늘 푹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길고 텅 빈 기분이라는 이들이 많았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는 건강 걱정과 돈 걱정,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는 허무함이었다. 하지만 그런 틀을 깨고 늙어서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특별히 많은 돈이 있어서도 엄청난 건강 비결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어떤 비밀이 있었다. 바로 삶의 재미를 찾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다. 이 시도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사례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실마리를 던져준다. 첫 번째 사례는 전직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김영식 씨다. 그는 62세의 정년퇴임 후 멍하니 TV만 보던 어느 날 자신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맑아진다던 그 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근처 공원에 나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혼자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심심함을 이기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점점 주변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지역 실버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게임을 이기려고, 경쟁을 하려고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그는 삶이 다시 생기를 찾았다고 했다. 운동을 통한 일상의 리듬,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땀 흘리는 기분이 그를 젊게 만들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북구의 권순자 씨다. 평생 식당 일만 하던 그는 66세에 처음으로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젊을 땐 돈 벌기에 급급했고 나이 들고 나서는 내가 뭘 하겠나 싶었지만 동사무소에서 배부한 평생학습 안내지를 우연히 본 것이 계기였다. 처음엔 펜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어린 시절 보냈던 시골집 이야기, 시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꾹꾹 눌러 써내려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갔다. 1년 후엔 마을 문예지에 단편 수필이 실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게 됐다. 글을 쓰면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나와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것 같아요라는 그의 말은 그 어떤 명언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늙어서도 즐겁게 사는 비밀은 어쩌면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사소한 도전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사례는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박정환 씨의 이야기다. 58세에 조기 퇴직을 한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당초엔 텃밭이나 가꾸며 한가롭게 살 생각이었지만 막상 와보니 심심함이 예상보다 컸다.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는 드론 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장난삼아 등록했다. 처음엔 조작도 서툴고 눈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 드론이라는 작은 기계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마을 전경을 항공 촬영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지역 행사 때 봉사로 촬영해주는 일을 맡으며 그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무언가에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는 매일이 재미있다고 했다. 요즘엔 인근 마을까지 드론 촬영 요청이 들어오고 그는 이것이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웃었다. 재미라는 건 내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때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라는 그의 말은 그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울림이 컸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나이나 체력,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점이다. 김영식 씨는 땀을 흘리며 권순자 씨는 글을 쓰며 박정환 씨는 하늘을 날며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공통된 늙어서도 재밌는 삶의 비밀은 바로 일상의 작은 몰입이다. 무엇을 잘하거나 남보다 뛰어나야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느낌이야말로 늙은 삶을 재미있게 만드는 핵심이다. 결국 늙어서도 삶이 재밌어질 수 있는 비밀은 남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 출발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산책 한 바퀴, 강좌 한 번, 신청서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어쩌면 내일 아침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늙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미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이들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삶의 마무리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하고 조용히 지내야 하며 새로운 걸 시도하기엔 늦었다는 고정관념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익숙한 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은 그 틀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재능이나 자원이 아니라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 그리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늙어서도 삶이 재밌어질 수 있다는 말은 허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먼저 재미라는 단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재미를 자극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여행, 유행하는 음식, 자주 바뀌는 취미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선함이 자극이 되어 재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체력은 줄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속도는 느려지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도 축소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느끼는 재미는 조용하고 작으며 그러나 훨씬 깊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 내면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건 몰입입니다. 몰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죠. 그 몰입이 가능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적당히 어려운 과제 하나,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배드민턴을 시작한 김영식 씨의 경우가 인상 깊은 겁니다. 그는 운동 자체가 재미있다기보다 그것을 통해 생기는 관계망과 반복되는 일상 속의 리듬에 몰입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재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드민턴이라는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를 그 공간 안에 참여시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이후 재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함께할 사람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글쓰기를 시작한 권순자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재미라는 감정은 자기 경험의 재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창한 창작 활동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꺼내어 적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기술도 문학적 표현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태도였죠.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사회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 더 주목하고 노인의 말은 반복된 잔소리쯤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쓰는 글은 그런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과거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감각을 되찾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재미의 조건입니다. 내 삶을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감정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살아있다는 실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인 박정환 씨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기계를 배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기기 사용법이 복잡하고 눈이 침침해서 힘들고 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놀잇감처럼 접근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오히려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이 든 사람에게도 배움은 충분히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깨는 겁니다.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시도 안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잘하려 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결국 늙어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이 5가지가 반복되는 삶 안에서 연결될 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는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 다시 개입하고 내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행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조건보다도 사람을 젊게 만들고 삶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에 할 일이 없다는 말로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없다, 혹은 하고 싶다는 감정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가장 효과적인 해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시도입니다. 앞서 말한 세 사람처럼 산책을 나가보는 것, 글 한 줄 써보는 것, 지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같은 행동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 출발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무언가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움직임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의 재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땐 보지 못했던 재미를 더 정밀하게,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찾으려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늙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법은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에 다시 개입하는 용기, 그게 그 모든 비밀의 출발점입니다.